안녕하세요.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과 보고서 작성이 막막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보고서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연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입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보고서 작성법의 저자이자 타링에서 한 번에 통과되는 보고서 작성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가영입니다. 와. 새해 일잘러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네. 가영님을 모시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영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링에서 네. 인정받는 보고서 작성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고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집중해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은 포인트들, 그런 사살한 꿀팁들을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 왜 잘 써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고서가 직장 생활의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보고서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뭐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가영님이 생각하셨을 때 잘 쓴 보고서의 기준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의하고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고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보고받는 사람의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지 못하면 이 보고서를 계속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를 쓰실 때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중심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영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 네. 직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좀 네. 물어봐가지고 제가 네. 좀 가져왔거든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최악의 보고서, 이것만 이렇게 하지 마라. 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구조화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내가 뭐 했는지 줄줄줄줄줄줄 나열하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그룹핑, 뭐 구조화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조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두 가지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보다는 결론이 뭔지를 잘 정리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처음 보고서를 쓸 때 네. 구성 짜는 게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네.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서별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목적에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을 짜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내가 여기 전체 문서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요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 페이지 정도로 딱 정리를 해서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서의 특징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가 될까? 또 논리적으로 구성이 될까? 라는 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네. 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네. 시간을 단축시키는 팁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총의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퀄리티를 높이는 걸 최우선으로 목표를 잡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좀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가장 좀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고 업무를 받자마자 세 가지를 파악을 우선을 해라. 첫 번째가 이제 보고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문서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일 거냐,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감 기한 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해야지 문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방향성을 좀 잘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조금 리소스를 다시 뭐 수정을 하더라도 조금만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들이 네. 이거를 이제 대화를 할 때 네. 이런 걸 다 알려주면서 시키시는 사람이 별로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라.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냥 중간 보고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거 중간 보고는 좀 언제쯤 하면 좋냐면요. 어느 정도 내가 문서 구성을 먼저 짜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구성이 될 거예요 정도가 완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런 흐름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쓸 건데 제가 이거 지금 잘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중간에 파악을 하면 여기서 피드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가영님 지금 그 지원생활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네. 근데 그렇게 의도 막 그 자세한 거 디테일을 다 알려주면서 시키는 분이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죠. 네, 많지는 않았고 아예 없진 않았고 많지는 않았고요.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문서를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문서 작성을 할 때 썼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담았어요.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파악하는 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보고를 해서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시를 받자마자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파악하는 거, 요 정도 두 개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의도 파악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핵심이 맞나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 보면서 네.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보고서를 잘 쓰잖아요. 네, 네. 가영님처럼. 네. 네. 어디까지 좀 네. 진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보고서 잘 쓰면 뭐 끝까지 다 올라갈 수 있죠. 네. 왜냐면 이 보고서는 계속 남아있어요, 내 이름이. 이 보고서를 잘 쓴다는 소문이 들면은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부서에 발탁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네. 임원진은 뭐 A라는 방향성을 원하고 또 네. 팀장님은 또 B가 맞다고 B로 하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또 제 최악은 임원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완전 최악이에요.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사실 경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팀장님을 맞춰라. 내가 굳이 우리 팀장님이 이거 틀렸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임원분한테 가져가면 맞으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틀렸다면 틀린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원분이 팀장님이 생각하는 게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간편해질 수 있죠. 그 감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팀장님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팀장님들이 더 많은 직장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임원분하고도 얘기를 더 많이 하셨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백날 이거 아니에요, A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 잘 설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두 번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 팀장님부터 맞춰라 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 상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제 상사를 파악할 때 좀 네.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보고 받으시는 분들 좀 파악할 수 있는 네 가지 포인트를 좀 꼽아서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R&R, 그리고 두 번째가 직책,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 지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고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이제 R&R은 보고받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실무자일 수도 있고 뭐 CS 팀장님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책인데, 직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책이 높은 분한테 보고가 들어갈 거니까 더 열심히 신경 써야 되는 뭐 그 측면도 있죠. 그리고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보는 뷰가 달라요. 왜냐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팀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보고 싶어 하시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을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 간의 그런 조율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시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회사 전체의 아웃풋을 원하지 어떤 팀, 한 팀이 잘하는 걸 원하시진 않으시거든요. 보는 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책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경 지식인데, 보통 특히나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배경이 정말 다양해요. 업계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연차도 당연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이 사람의 현재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파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스타일인데, 팀장님들마다 선호하는 보고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오탈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현 같은 거를, 통일성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도 이거는 좀 맞춰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체크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자꾸 놓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랑 또 반대로 되게 구체적인 거 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큰 그림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보고에서 무슨 결론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한 문장으로 미리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 무슨 보고서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문장으로 먼저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좀 좋은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가영님에게 보고서란? 저는 사실 옷 같아요. 왜냐면 옷이 없으면 밖에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을수록 사람이 좀 더 때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보고서를 쓸수록 더 그 사람의 본질은 똑같지만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리타분하지만 보고서를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옷 같은 것도 네. 뭐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이 많이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TPO에 맞춰야 되고, 그 상대방이 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또 사실 조금 더 맞춰줘야 되는 게, 나는 막 드레스 입고 있는데 이 사람 추리닝 입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안 어울리는 거 없거든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들으면서 끝내볼까요? 요거 보면서 해도 되나요? 네. 사실 보고서 진짜 정말 어려워요.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힘들게 했는데 좋은 평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알고요. 저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요,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기가 쉬워요. 내가 보고서를 진짜 못 쓰는 사람이야, 나는 보고서하고 뭐 상관없고 보고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해 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을 보고서가 보답을 해줄 겁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제가 직장인들 너무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야호! 이거 쓸 수 있어요? 세상을 파인드하다. 파인드 클래스.